시작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작은 명시 성공하게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제가 지금 이쪽 저쪽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계획하고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만큼 또 많이 피곤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관리 정말 잘 하시고요. 가장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지 뭘 할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도 못해요. 일단 가장 1순위는 내 건강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체력적인 걸, 체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근본적인 걸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러 왔는데 어때요? 내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해요. 가끔씩 전화도 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냐면 원장님 가고 싶은데요, 체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체력을 만드셔야죠. 그 체력을 만들어야지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젊었을 때 해야지. 응? 그쵸? 젊었을 때 했으면 체력이 빠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여기 젊으니까 얼마나 좋잖아요. 그쵸? 힘들어요? 안 힘들죠. 힘들다면 안 돼. 지금 앞에 계신 분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체력 관리를 잘 하시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겨내질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나의 건강부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건강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사실 술을 끊었어요. 술 담배를 다 끊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술 담배 거의 안 해요. 오로지 그냥 뭐예요?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건강 생각해서 맑은 봄이새를 많이 돌아다니고, 맑은 봄이새는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스파르타식으로 좀 많이 가죠. 요즘 조금 줄였어요. 우리 애들이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요즘 좀 줄였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 눈으로 보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좀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자, 오늘 눈이 살짝 내리겠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죠? 어제 비가 오고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시간까지 오셔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작은 명시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주제는요, 불황은 남의 탓이 아닌 나의 탓이며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기술밖에 없다 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이 불황이라는 말을 정말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그쵸? 근데 내년엔 더 힘들대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힘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힘들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지가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맨날 똑같아요. 진짜 맨날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은 정말 잘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맨날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무엇일까, 그 과정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불황이라는 말을 사실 이런 말이 나온 지가 제가 볼 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런 불황이라는 말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불황이라는 말을 하지만 핑계를 좀 많이 대는 것 같아요. 아, 저기 요즘 손님 없어. 저기 무슨 백화점에 요즘 세일한데. 아, 저기 요즘에 오늘 뭐 행사한대. 아, 저기 요즘에 무슨 뭐 요즘 학생들, 요 학교들 요즘에 중간고사 본대, 기말고사 본대. 이런 우리가 불황이라는 말을 쓰면과 동시에 뭐예요? 자꾸 자기 그 상황에 대해서 회피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똑같이 지금 이제 저번 달에 이제 10월 달에 굉장히 저희들도 이제 고객이 좀 없어서 조금 이제 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매출이 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잘 보면 10월 달에 우리 뭐 있었을까? 고민해 보면 엄청난 일이 있었죠. 10월 달에. 그쵸? 막 지금 나라가 막 들썩들썩 했잖아요. 막
그니 뭐 어디 뭐 듣속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괜히 그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핑계 아닌 핑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었나? 뭐 그런 상황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힘들었지? 근데 9월달에는 진짜 가게 매출 그 오픈일에는 최고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멤버 중에서는 최고의 매출을 찍었거든요. 최고의 매출을 찍었다가 그 다음 달에 최악의 매출을 또 찍었거든요. 이게 상황을 이렇게 보면 또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래서 그랬나? 아니 저번 달에 매출 많이 나와서 이번 달에 매출이 줄어들었나?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매출이 없고 그러면은 자꾸 뭔가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핑계를 만들어요. 자꾸 주제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벌써 제가 15년 정도나 됐던 게 있잖아요. 불황이라는 말을 쓴 지가. 저뿐만 아니고 많은 미용인들이고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요즘 저희 미용실에서는 동대문에 오시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15년 전에 동대문에서는 어땠어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옷을 사기 위해서 동대문이 불야성이었었어요. 너무 잘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거와 비슷한 그런 옷을 만드는 나라가 각각 곳곳에만 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브라질 있죠. 브라질 하면 거기에서는요 어느 거리가 있대요. 브라질 수도에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는요 한국 사람이 이민 간 한국 사람이 옷 장사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 동대문에서 뛰어가지고 옷을 하는데 그 시장의 거리의 시장의 80%가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이 그 나라의 옷의 유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옷이 거기 가가지고 80%가 그 도로를 장악을 해서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불야성을 이뤘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다 망했어요. 곤박지 치면서 엄청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그 장사가 안 되는 데를 누가 치고 들어와요? 그 브라질에 있는 현지 주민들이 한국 사람한테 기술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차고 들어와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잘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말고 거기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근데 또 우리나라의 동대문은 또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 있는 그 동대문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동대문은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단축 공장이면 단축 공장만 쫙 있고요. 지퍼 공장이 있으면 지퍼 공장만 쫙 있고요. 꼬부줄 공장이 있으면 꼬부줄 공장 쫙 있고요. 원단이면 원단 공장 쫙 있어요. 그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골목이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게 잘 돼 있대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다 장사가 다 잘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중국 사람이 이해를 하고요. 중국에서 3배 정도에 되는 땅에다가 그거를 오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어떻게 돼요? 동대문에 있는 옷이나 원단이나 이런 게 다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3배 정도 되는 그게 벌써 10년에 15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황은 이겨낼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물어봅니다. 왜 동대문에 계신 분한테 제가 물어보는데 요즘 정말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들대요. 많이 힘들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단이 우리나라 원단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세계 최고죠.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원단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1위인 원단은 어디 나라 거예요? 물어보면 이태리 거래요. 근데 이태리하고 우리나라하고 원단의 가격 차이가 10배 차이가 나요. 굉장히 이태리의 원단은 굉장히 로얄층들이 쓰는 아주 명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단을 사다 써요. 근데 그 원단과 우리나라의 원단의 기술 차이는 사실 그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기술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뭐예요? 이태리의 원단은 굉장히 고급화해서 아주 비싼 요금에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주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데 그래도 중국 사람보다는 좀 비싸긴 하겠죠. 근데 그 중국 사람한테 밀려버리는 거예요. 중간쯤에 돼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우리 미용하는 사람, 미용인에 관련된 것에서도 이렇게 쳐다봤을 때도 똑같다는 얘기죠. 미용 쪽에서도 어때요? 청담동이나 이런 브랜드 샵에서는 잘 되는 정말 잘 돼요. 왜냐면 그런 로얄 패밀리들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는 가기 때문에 항상 단골들고 거기는 청담동은 항상 단골 미용실이에요. 단골들은 다 거기만 가요. 다른 데 가지는 않아요. 그쵸? 그냥 거기만 가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잘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동네 미용실에서도 저가의 미용실이 있죠. 거기서 잘 돼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힘들다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격을 내리자니 웃기고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들이 없고 너무 상황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미용실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뭐예요? 저기 요즘에 우리 동네 요즘에 기말고사 있어. 학생들. 아 요즘에 우리 저기 어디에 무슨 행사가 있어. 맨날 이런 불황 탓을 해요.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가게 앞에 뭐가 오픈했어. 거기 행사인데 가게 오픈했어. 가게 앞에 오픈했어요? 행사예요? 요즘 힘들어요? 힘들구나.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봤을 때 고객은 항상 유동성이 있거든요. 내가 새로 오픈한 데를 좋아해요. 내가 새로 오픈한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미용실을 찾아가요. 그 미용실을 찾아가서 마음에 들면 거기서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손님들은요. 내가 딱 정해주면 이 정해준 데를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사실 20%도 안 돼요. 고객은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여자들은 갈대와 같다고. 그쵸? 여러분들도 마음이 바뀌는데 고객은 마음에 안 바뀌겠어요? 그쵸? 저희도 지금 제가 여기 가게 오픈한 지 지금 6년 반 정도 됐거든요. 6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고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픈할 때 지금까지 다니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한 1% 남아있나? 다 계속적으로 신규 손님이 계속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 신규 손님이 계속 창출이 되면서 와요. 근데 저 오픈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제가 가격 오픈할 때보다 지금 오픈할 때 가격이 3배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가격이 3배 정도 올랐는데 그 고객님들이 처음에 오픈할 때하고 지금 가격이 3배로 올라가는데도 그 고객님은 계속 다닌단 말이에요. 그 1%의 있는 고객님들은. 정말 감사할 손님들이죠. 그쵸? 그런 사람이 있는 거와 반면에 뭐예요? 저기 오픈했다 그러면 쪼로로, 이쪽 오픈했다 그러면 쪼로로. 그쵸? 마음에 안 들어? 친구 소개로 쪼로로. 이렇게 가는 사람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미용실이 13만 개의 미용실이 있어요. 13만 개의 미용실이 있고 미용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50에서 60만 명이 미용을 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거의 한 200만 명이 정도의 미용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과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게 앞에 미용실을 오픈했어요. 그 탓을 왜 하냐 이거죠. 저는 미용실이 이 동네에 어디가 뭐 오픈하는지는 생각도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쓰고요. 왜? 고객님이 그래도 저한테 한번 잡혀있는 고객님들은 저한테 오시고 딴 데 가지를 잘 안 가거든요.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다른 사람이 또 그만큼 또 채워줘요. 그만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도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제가 채찍질 같은 채찍질을 해요.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냐면 원장님은 여기 오래 계셨잖아요. 단골 손님이 많잖아요. 원장님은 이제 기술이 좋잖아요. 그게 뭔 탓이냐고요. 저는 그거를 탓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막상 가게 오픈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가게 처음 오픈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가게 처음 오픈한 사람은 나는 경력도 없고 손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손가락 빨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픈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오픈해서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님 없어. 내가 가게 오픈을 시켜놨는데 손님이 없어. 나는 내가 투자하는 만큼 어느 정도 해서 내가 수익이 들어와야 되잖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님이 없는 이유를 파악해서. 그렇지. 손님 없는 이유를 파악해서 뭘 해야 되겠어? 자기 개발. 자기 개발만 해야 되겠어? 자기 개발만 하면 되겠어요? 전단지라 떨려야죠. 전단지라도 돌려요? 그건 너무 아날로그다. 그 전단지만 돌려도 요즘 안 와, 손님들. 알아요? 네, 절대 안 와요. 전단지 한 50만 원짜리 뿌려놓으면은요 한두 명 올까 말까요?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취소. 취소? 네. 전단지는 너무 아날로그시기 때문에 그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요즘 신문에다 전단지 끼워 놓으면 신문지 이렇게 툭툭툭 털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원인 파악 분명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인 파악이 뭔지 우리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내가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그쵸? 그리고 고객이 없어요. 그럼 기술이 됐다 그러면 그 기술이 된 것만큼 그 뭐예요? 나를 홍보하고 나를 팔아야 되는데 나를 팔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하지를 않아요. 요즘같이 정말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오늘도 저 손님한테 와가지고 오늘 손님이 했거든요. 저 월북동이래요. 어젠가 전화 와가지고 원장님 저 유튜브에서 원장님 봤는데요. 원장님이 내 스타일하고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손님이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 줄 알아요? 머리가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왜 어렵냐면요. 제비추리가 이렇게 심한 제비추리가 보시면 처음 봤어요. 제비추리가 이 목선에 이 옥시피탈과 목선의 절반 정도가 다 제비추리예요. 이게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머리를 짧게 잘라보는 게 평생 소원이래요. 원장님 나중에 꼭 원장님 쇼커트 한번 해주세요. 제가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제비추리를 다 잘라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볼륨 살려서 커트를 해서 목선 살려서 다 해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원장님 어머니 제가 일주일 있다요. 이 머리 있으니까 일주일 있다 염색하러 오세요. 염색하고 제가 크리팅 서비스 할 테니까 오세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가 저를 광고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걸 한마디도 하지도 않으면서 고객이 없다고 타다냐 이거죠. 고객이 없죠. 고객 없죠.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그런 거? 머리 어려운. 아니요. 고객이 나를 팔 수 있는 걸 행위를 해보셨어요? 나를 팔 수 있는 내 행위를 한 번도 해본 적 있냐 이거죠. 나는 지금도 얘기를 해요. 우리 멤버들한테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사실 온라인이나 이런 걸 해서 본인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고객을 창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스스로가 자생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로도스님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그냥. 로도스님 와서 그냥 손님 받아서 그 머리 해주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리고 손님 없대. 매출 떨어진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만 있냐 이거죠. 전국에 99%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국의 99%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손님이 없다라는 탓을 하고 있어요. 아주 창피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분명히 우리 가게는 동네 대로변의 뒷골목에 아주 허름한 그냥 동네 미용실에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미용실입니다. 그쵸? 하지만 고객은 이 동네 손님보다는 외지 손님이 훨씬 더 많아요. 제 손님의 60%는 다 외지 손님, 이 동네 손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외지 손님들이 제가 요즘에 가끔씩 손님들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손님 저기요 저 나중에 제가 한 10년이나 15년 뒤에 논두렁밭두렁 미용실 할 거예요. 제가 논밭에 있는 일단 땅을 사가지고 제가 정말 럭셔리하게 집 져놓을게요. 거기 가서 머리 하시고요. 저희 차 마시고 가세요.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 대신에 커트값이나 파마값은 비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저 오실 거예요? 그러면 가야지. 근데 외지 손님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손님은 다 따라올 수 있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외지에서 고객이 온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기술적인 마케팅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이 된다 그러면 마케팅적인 부분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고객은 어디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불황인데도 장사가 정말 잘 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쵸? 돈을 주체할 수 없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쵸?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광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저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했어요?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왔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한테 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 이 사람한테 가면 뭔가 이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고객도 똑같아요. 아, 이 사람한테 가면 내가 머리를 예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희한한 게 있어요. 뭐예요? 아, 이 사람한테 가면 머리가 비싸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저렴하진 않을 거야. 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딱 들어와서 머리를 했는데 가격이 저렴해. 아, 그럼 두 번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친구들 막 데리고 와요. 친구들 막 데려오는 거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 가격에?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상황은요. 상황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황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거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가끔씩 저는 이제 좀 일찍 끝나잖아요. 제가 다른 미용실보다는 좀 제가 빨리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제가 다 이제 100% 예약제이다 보니까 손님을 잘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머리를 했던 사람들도요, 예약 안 하셨으면 제가 잘 안 해요. 손님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예약 안 하셨으면 저한테 머리를 하셨어도 제가 정말 오래된 손님 아니고 제가 정말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제가 그냥 와서 한두 번 했던 사람들은 제가 머리 안 잘라드려요. 그냥 우리 원장님들한테 다음 하시고요. 다음에 예약 주시고 오세요. 아, 그러면 언제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냥 정중히 저는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올 수 있게끔 예약해서 예약 안 하시면 고객님 탓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시게끔 다시 만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집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가요. 그럼 거기는 저희 동네는요, 미용실의 무덤이에요. 요번에 2층에 또 미용실 엄청 큰 거 생겼더라고요. 요즘 미용실, 저희 동네 미용실 큰 게 대형 미용실이 엄청나게 많아. 80평 미용실도 있어요. 80평인데 직원이 4명이에요. 심각하죠? 심각해요. 근데 가격을 봤어요. 가격을 봤더니까 아침에 모닝 파마가 29,000원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거기 세가 400만 원이야. 80평이 400만 원이면 장난 아니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고 있어. 직원들 다 이렇게 놀고 있어. 손님 없으면. 먼 산만 쳐다보고 있어. 휴대폰만 보고 있고 컴퓨터만 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내가 그 노는 시간 안에 블로그 한번 하고 고객님 사진 찍어서 포스팅 한번 하고 글 한번 써서 소설고 그게 한 달 동안 누적이 되면 30개 누적이 돼요. 1년이면 몇 개가 누적이 돼요? 365개 데이터가 누적이 돼요. 365개의 데이터 300개만 누적이 돼도 고객이 거기서 한두 명이 안 걸릴까요? 전단지 제가 50만 원 뿌리는 것보다 내가 블로그에서 인스타나 이런 거 올려서 뿌리는 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잖아요. 당연히 내 열정만, 전기세만 들잖아. 그쵸? 왜 그런 노력은 안 하냐 이거죠. 그런 노력을 했을 경우 고객은 찾아올 수 있게끔 되는데 왜 그런 루트를 안 만드나 이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광고를 해서 티켓으로 판매된 게 있어요. 요즘 많이 있죠? 그쵸? 그 고객님들은 나한테 다시 올 수 A 고객으로 재방문할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많이 떨어져요. 20% 미만. 20% 미만이더라.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음에 또 뭐 저하고 계속 가시겠어요? 갈 수 있죠.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필요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고객님도 저한테 필요해서 오신 고객님들은 다시 저한테 단골 고객으로 올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저의 기술적인 부분에 먼저 맛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아무리 멀어도 저한테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홍천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안 멀대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3시간! 저한테 머리 자르고 파마하시려고 3시간 걸려서 왔대요. 안 멀대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원장님, 마음에 들어. 다음에 또 갈게. 손질이 너무 잘 돼. 다음에 또 갈게.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안이 없습니다. 그쵸? 사람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 돼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여유 있는 걸 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고 다녀요. 딴짓을 해요. 하지만 고생을 했던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그걸 가지고 딴짓을 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창출합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불황은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불황은 뭐예요? 사치입니다. 불황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시고 나서 불황이라는 말을 쓰십시오. 불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쓸 필요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아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은 올 수 있겠고요. 고객이 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들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고객은 충분히 저한테 단골로 남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들면 옆에 있는 사람, 앞사람, 뒷사람 다 끌고 옵니다. 친구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뭐예요? 저의 홍보해주는 사람이에요. 홍보해주는 사람 22시 클럽 만드세요. 나를 홍보해줄 수 있는 20명의 고객이 그 20명이 고객이 20명을 만들 수 있는 고객을 20명을 만드시라는 거죠. 그러면 400명이에요. 400명이면요. 내 손님이 고객이 400명이면 뭐예요? 한 달 동안 계속 굴러가면은요. 엄청나게 바쁩니다. 동네에서 내 단골 고객이 한 달 동안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A 고객이 로테이션으로 400명 굴러가면은요. 저희 가격 엄청나게 바빠요. 거기다가 단가까지 올라가 보세요. 1000만 매출, 동해에서 1000만원 매출을 올리는 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앞으로는 불황이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는 곧 뭐예요? 내 탓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신다고 보시면, 자, 아날로그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디지털 현대에 있는 시간대로 돈이 안 드는 광고 올리십시오. 돈 되는 광고 자꾸 올리지 마세요. 그거 효과 없어요. 돈 내고 올리는 광고도 있죠? 다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재방을 할 수 있을 확률 거의 없어요. 돈이 안 드는 광고를 하세요. 근데 그 고객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고객들이라는 거죠. 내 몸으로 내가 직접 체험해서 하는 광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진정성을 손님들한테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네. 네. 꼭 불황이란 말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없습니다. 알죠? 저희 미용실도 불황이란 말을 제가 안 씁니다. 응? 우리 불황은 없어요.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좀 아까도 제가 지금 유튜브 올리고 있어요. 그거 보고 손님들이 오니까. 아셨죠? 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 하루에 작품 하나씩 SNS에 무조건 올린다. 페이스, 인스타, 유튜브. 하루에 하나씩. 1일 1포스팅. 1일 1포스팅. 아셨나요? 1일 1포스팅 하시면 여러분들이 1년이면 360개가 생겨요. 360개가 계속 누적이 되면 2년, 3년 있다면 여러분들이 불황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불황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올리고 있어, 매일? 올리고 있어? 안 해? 안 해? 머리 예쁘게 맨날 들어야잖아. 좀 올려. 아셨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